칠흑 같은 어둠 속, 그것도 앞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북한의 깊숙한 산세 사이 은밀하게 숨겨진 터널 문이 슬며시 열립니다. 그 안에서 거대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한 대가 기어 나옵니다. 적들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비도 오고 밤이니까 하늘에 떠있는 그 어떤 위성도 이 은밀한 움직임을 절대 포착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름을 종이장처럼 통과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무색하게 만든 뒤 지상의 움직임을 0.5m 단위로 낱낱이 그려내고 있죠. 적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도 전에 우리 군의 지휘통제실 스크린에는 이미 그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찍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2026년 4월 22일 대한민국이 완성할 이른바 신의 눈이 보여줄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로켓 하나 쏘아올린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에 대한 아주 깊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의 나라 위성사진 빌려 쓰느라 애태우고 눈치 보던 그 서러운 세월, 이제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2026년 4월 22일 3번의 시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한국형 고체연료 로켓이 드디어 가짜 위성이 아닌 진짜 실전 정찰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누리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굳이 또 고체연료 로켓을 만드느라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누리호랑은 유전자가 아예 다릅니다. 누리호가 정교하게 원두를 갈고 온도를 맞춰서 정성껏 내려 마시는 드립커피라면 이번 고체 로켓은 그냥 편의점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따서 마시는 캔커피예요. 그게 무슨 차인데 싶으시죠? 이 비유 속에 대한민국 안보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캔커피 로켓이 왜 북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주의 방패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체연료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보통 로켓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장치를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액체연료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를 각각 다른 탱크에 담아뒀다가 발사 직전에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펌프를 이용해 연소실로 밀어넣습니다. 부품만 수만 개가 들어가고 배관 하나만 막혀도 바로 폭발해버리는 그야말로 예민한 유리그릇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연료 자체가 워낙 부식성이 강해서 발사 직전에야 겨우 채울 수 있습니다. 연료 채우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죠. 그 시간 동안 적의 정찰 위성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 쟤들 지금 로켓 쏘려고 연료 채우는구나 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체연료 로켓은요, 쉽게 말해 거대한 성냥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연료와 산화제가 고무 찰흙 같은 반죽 형태로 로켓 몸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복잡한 펌프, 정밀한 배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만 붙이면 끝이에요. 이게 왜 군사적으로 무시무시한 거냐 하면 바로 즉각성 때문입니다.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창고에 보관하던 고체 로켓을 꺼내서 10분 만에 우주로 쏴버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 싶을 때 이미 우리 위성은 하늘 위에서 적의 머리 꼭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 고체연료 기술을 갖기까지는 정말 눈물겨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로켓 기술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제약이었죠. 특히 고체연료는 미사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이 아주 깐깐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 한번 하려고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 지침이 드디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그동안 쌓였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 말 그대로 광기 어린 속도로 기술을 개발해버렸습니다. 단 몇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 로켓 기술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로켓만 잘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로켓이 우주로 실어 나르는 알맹이가 진짜 핵심이죠. 이번 4월 22일에 발사되는 위성은 SAR,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위성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광학 위성이죠.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밤이 되면 안 보이고 구름이 끼면 막힙니다. 하지만 SAR 위성은 다릅니다. 스스로 전파를 쏴서 지형지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을 만듭니다. 이건 마치 초음파로 뱃속의 아기를 보거나 엑스레이를 찍는 거랑 비슷해요. 구름? 그냥 통과합니다. 폭우? 상관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기술들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의 방어력과 연결해서 보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요새 도시입니다. 한강이라는 거대한 해자가 있고 아파트 단지들은 그 자체로 적의 진격을 늦추는 콘크리트 미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타는 지하철역들은 핵전쟁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방공호죠. 그런데 아무리 방패가 단단해도 적이 어디를 때릴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적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언제 탱크를 움직일지 알아내려면 미국의 첩보위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국 형님들, 북한 저쪽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고체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정찰 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쏘아 올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 눈을 뜨고 적을 노려보는 우주 감시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체 로켓의 가성비입니다. 보통 액체 로켓 한 번 쏘는데 수천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고체 로켓은 구조가 워낙 단순해서 그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싼 대형 위성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저렴한 초소형 위성 수십 개를 떼지어 띄우는 이른바 위성 군집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스타링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 상공에 수십 개의 정찰 위성을 촘촘하게 박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위성 하나가 지나가고 다음 위성이 올 때까지의 공백 시간, 즉 재방문 주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적을 들여다본다면 앞으로는 10분, 5분 단위로 적의 움직임을 생중계 보듯이 관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북한군이 막사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발사 장소도 기가 막힙니다. 지상 발사장이 아니라 제주도 앞바다의 거대한 바지선 위에서 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상 발사장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적의 1순위 타격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바다 위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궤도,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지점으로 배를 끌고 가서 쏴버리면 그만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어디서 로켓을 쏠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모바일 우주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를 보세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며 지금도 서로의 목줄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늘 안고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요새화된 도시와 첨단 우주 기술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체 로켓 기술은 단순히 위성을 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로켓 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입니다.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 탄도를 실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고체 로켓 기술을 완성했다는 건 이제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구 반대편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주먹을 가졌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것이죠. 오는 8월에는 추가 발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창고에 로켓 수십 대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재보급 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겁니다. 저기 우리 위성 하나를 고장낸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대체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무한 보급, 무한 감시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과학 실험의 성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는 비극을 겪으며 눈물로 후퇴해야 했던 그 서러운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방어망을 우주까지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남산 터널이 거대한 방공호로 설계된 것처럼 우리의 고체 로켓 기술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평화로운 일상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로켓 동체를 깎고 미세한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우리 과학자들의 땀방울,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모여 이뤄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2026년 4월 22일, 그날 하늘로 솟구칠 우리 로켓의 불꽃은 단순히 과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가장 단호하고 묵직한 경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가슴 뛰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차고 흥미로우셨나요? 우리가 쏘아 올릴 저 위성처럼 여러분도 매의 눈으로 세상의 지식을 꿰뚫어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고 놀라운 이야기를 발굴해오는 가장 큰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